안녕하세요, 일리오입니다. 오늘은 춘천에 있는 신순겸 장군의 묘역에 왔습니다. 신순겸 장군은 왕건을 도와 고려를 건국한 공로로 신씨를 사성받아 평산신씨의 시주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신순겸 장군이 후세에 기억되고 존경받는 이유는 주군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927년 후백제군이 경주로 쳐들어오자 신라 경혜왕은 고려 왕건에게 구원을 요청하였고, 왕건은 신라를 돕기 위해 출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려와 후백제 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것이 공산전투이며 그 전투에서 고려군은 참패하였습니다. 군사를 모두 잃고 포위당한 왕건은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신순겸 장군은 왕건의 투구와 갑옷을 갈아입고 후백제군을 유인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왕건은 포위망을 뚫고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건의 투구와 갑옷을 입은 장군은 후백제군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였습니다. 후백제군은 장군을 태조 왕건으로 오인하여 머리를 잘라 돌아갔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장군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머리가 없어 찾을 수가 없었는데 장군의 발에 북두칠성 같은 사마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시신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신순겸 장군은 주군인 왕건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의리나 명분도 헌신짝 버리듯 하는 요즘 세상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신순겸 장군은 위대한 분입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부터는 풍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장군의 묘수는 봉분이 3개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태조 왕건은 장군의 죽음이 안타까운 나머지 자신의 신우지지를 장군에게 내주고 또 머리가 없는 장군을 위해 황금으로 머리를 만들어 같이 매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황금머리가 도굴될까 염려되어 봉분을 3개로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봉분에 장군을 모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3개의 봉분은 후대 풍수인들에게 숙제를 내준 셈이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묘소 뒤에서 봤을 때 좌측에 있는 묘소가 명당이며 점열 또한 적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국세는 가덕산 방향에서 달려온 기운으로 인기는 좌선입니다. 그리고 기운은 일직선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포물선을 그리며 내려왔고 청룡 방향에 있는 묘소에서 합장할 정도의 크기로 혀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안산은 표시한 것처럼 백호 끝자락과 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신순겸 장군이 모셔졌을까요? 저는 이곳에 장군이 모셔졌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적확하게 점열이 된 것으로 봐서 그 옛날 이 자리를 찾고 점열한 그분은 생기의 기적작용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태조 왕건을 위해 도선국사가 이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선국사가 열반에 든 때가 898년, 그리고 공산전투는 927년으로 약 3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설령 도선국사가 이 자리를 잡았다고 할지라도 신순겸 장군을 모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점열을 하고 산역을 주도했던 분은 도선국사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왕 도선국사 이야기가 나왔으니 언제부터 이 땅에 풍수지리가 적용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당나라 때 활동했던 일행선사로부터 지리법을 전수받은 도선국사가 우리나라의 풍수시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행선사가 입적한 때는 727년으로 일행선사가 입적하고 100년 후 827년에 도선국사가 태어났습니다. 해서 도선국사가 일행선사를 직접 만나 지리법을 전수받았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선국사에 관한 이야기는 후대에 내려오면서 일정 부분 각색되고 변질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선국사가 이 땅의 풍수시주라는 것에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는 고구려 고분에 청룡, 백호, 주작, 현무라고 하는 사신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 아니 그 이전 시대에도 풍수 논리가 음택에 적용되었다는 것을 사신도를 통해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은 누가 점멸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스님, 어쩌면 도선국사의 제자가 신승겸 장군을 이 자리에 모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점멸하고 조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점멸하기 위해서는 기수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심신수행의 문화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은 자연스럽게 생기의 기적작용을 터득할 수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구를 막기 위해 3개의 봉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도구를 막기 위해서라면 왕릉처럼 10자 깊이에 모시고 또 성물로 견고하게 조성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점멸했던 그분은 이곳 진열의 깊이가 그다지 깊지 않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3개의 봉분으로 도구를 막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릉의 형태를 띠면서도 봉분이 화려하지 않은 것은 진열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평산신 씨의 시조인 장군의 묘역을 둘러보고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풍수의 인과 법칙입니다. 그리고 작금의 풍수를 미신으로 지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풍수는 이 땅의 역사이며 문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